네, 오늘 저도 이제 그 약간의 조바심이 느껴졌는데 어쨌든 어제는 그래도 약 강보합 정도 시장이었다면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올랐고 코스닥이 1.3%나 올랐어요. 그리고 개별 종목도 보시면 상승 종목이 1600여 개, 하락 종목이 700여 개, 나머지는 보합. 이런 시장에서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뭔가 이게 안 가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잘 안 하던 단기주 인스코비라는 종목 우리가 들어갔죠. 왜 들어갔냐면 아까 이제 올려드린 그 2023년도 정부 정책 변화 관련해서 알뜰폰 지원책 강화한다는 속보가 떴고 그 대장적격으로 아이즈 비전이라는 종목이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4, 5%까지 올랐었어요. 그 종목이 움직이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술적 분석 먼저 해드리자면 이 종목은 누가 봐도 아시겠지만 계속 우하향했어요. 이게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이거 선을 안 그어드려도 뻔히 그냥 보이시죠? 그냥 꾸준히 우하향했고 주봉으로 확인하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죠? 산 하나 만들고 그냥 꾸준히 우하향했어요. 이때 한번 반등 모색한 거 이외에는 20주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였고 이제 최근에야 20주선에 맞닿아서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 맞아요. 1년 내에 빠졌고 가격 메리트 있는 구간에 진입한 상황 맞는데 이게 제가 오늘은 그 속보 뜨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종목을 진입할 때 나중에 상승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선후 관계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제가 이제 먼저 조바심을 느낀 게 첫 번째였고 왜냐면 이렇게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는 아니었지만 1.3%가 오르는데 우리 종목들이 안 움직이니까 당연히 그 제가 꼽아드린 그 세 종목 아미노로직스나 팜스토리나 대창 같은 종목들은 하루에 그냥 3, 4%? 4, 5%막 이렇게만 올라도 바로 이제 수익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저희가 최소 3%에서 최소 5%그 정도 보니까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세 종목 다 꿈쩍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속보를 접했고 알뜰폰 관련해서 대장주 아이즈 비전이 먼저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스코비도 올라가겠다 해서 공략을 했고 이게 개인적인 타점이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단타를 들어갔으면 수익을 남겼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호가창을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고 지금 얼마였는지 지금 결국 우리가 1430원 지금 이하로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제 1400원대에도 있었고 고민을 하면서 1430원을 캡처해서 이제 그 가격대에 알려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보면 7% 1535원을 찍고 빠졌거든요. 바로 빠르게 움직여서 만약에 단타로 접근했으면 한 3%? 4% 정도 이제 걸어놨으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개인적인 매매라면. 근데 이게 개인 매매랑 뭔가 같이 공략하는 거랑 좀 다를 수밖에 없고 아쉽긴 한데 당연히 전 이제 아이즈비전이 먼저 대장주격이 20% 넘게 오르고 상한가 육박하길래 얘도 상승 탄력 좀 받겠구나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손절 이탈가는 1310원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오늘 연저점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이제 톡방에서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고 이게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 아니고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네옴시티 관련주 수혜주들이 잠잠하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뭘 말씀드렸냐면 갑자기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중국 시진핑이 그 사우디 빈살만과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찍은 사진 띄워드리면서 그 5G 관련해서도 화이자가 사업권을 MOU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우리가 기존의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혜주들 그 중국이 끼어들면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 둔화될 수 있을 거라는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뭐 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네옴시티 관련주들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시세 상승이 있었고 지금은 잠잠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인스코비라는 종목도 그린 수소 공장 건설 관련해서 고순도 수소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뭐냐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인스코비 관계사 인스그린이 참여한 바이오엑스 컨소시엄을 통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70억 규모의 생물학적 수소 생산의 저탄소 친환경 공정 기술 개발 지원 사업 환경 기술 개발 사업자 선정 평가에도 선정이 됐고 그리고 상용 업무를 체결한 바이오엑스가 울산 과학기술원에서 버려지는 폐주 및 주정 폐수를 사용해 실험실 구매해서 무려 99%의 순도의 그린 수소 생산에 성공한 바 있고 관련해서 이 모멘텀이 남아 있고 재료라고 하죠. 상승 명분 재료.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오늘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알뜰폰 사업자 지원책 강화 관련해서는 일단은 실적도 뭐 3분기까지가 이제 최신 실적이죠.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억 2천만 원. 그렇게 크게 남기는 회사는 아닌데 흑자 전환한 게 중요하죠. 일단 3분기 기준 누적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했고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8.1% 증가한 195억 시현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가파르진 않지만 완만하게라도 증가 추세에 있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한 551억 누적 영업이익은 2억 6천 수익 턴어라운드 어쨌든 흑자 전환한 상황이에요. 여기 나오네 이제 알뜰폰 MVNO 알뜰폰 사업이 실적 성장세를 이끌었고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한 177억,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그리고 MZ세대 중심으로 자급제, 알뜰폰. 요즘에 MZ세대에 관련된 뭐 밈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약간의 요즘에 이제 MZ세대 관련해서 최근에 본 건 뭐냐면 그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안 굽는다? 그 짤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약간 나쁘게 말하면 개인주의 성향, 좋게 말하면은 뭔가 그 자기 그런 모르겠어요. 좋게 말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꼰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약간의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데 MZ 세대가 관련해서 이제 자급제나 알뜰폰 유심 조합 이렇게 호갱이라고 하잖아요. 핸드폰을 살 때 제값 주고 다 사고 거기에다가 이제 바가지를 쓰고서 사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MZ세대는 안 그런다고 해요. 최대한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자급제나 알뜰폰 유심이라고 하고 관련해서도 신규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이제 자회사 프리텔레콤과 함께 운영하는 알뜰폰 서비스 프리티의 3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고 해요. 12만 명 기록했고 올해 이제 알뜰폰 사업 분야는 최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22년도 내년도 이러한 성장세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더마 코스메틱 사업도 호실적 1조 누적 44만 명 안티에이징 이게 이너뷰티라고 하죠.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외부적으로 보이는 화장품에 대부분 주목을 하고 있고 뭐 색조 화장에서부터 그런데 이너뷰티도 이제 복용을 하면서 뭔가 피부 안티에이징이나 노화 관련해서도 그렇고 피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충분히 화장품만큼 이너뷰티 쪽도 매기가 쏠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라인업 최근에 확대를 했고 이게 이너뷰티 사업 관련해서도 기사가 하나 있길래 최근 기사예요. 최근 기사인데 룰더핏 신제품 와디즈 론칭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너뷰티 브랜드인 룰더핏의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시장 공략 속도를 낸다. 발음이 어렵죠. 히알셀레늄 글로우샷과 글루텐 아웃 2종 신제품 이게 다 이너뷰티 관련된 제품이에요. 라인업 확대하고 있고 이런 관련 산업 자체도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예전에 이제 기사가 된 게 뭐였냐면 마스크를 쓰면서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감기도 잘 안 걸렸었고 왜냐면 계속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면역력이 저하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더라도 뭐 당분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나가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쉽게 걸리지 않았던 감기라든지 그냥 사소한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는 면역력 저하가 이루어져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이제 이너 뷰티 그 기능성 건강 기능성 식품 관련해서도 충분히 미래에 더 매기가 쏠릴 수 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 단기주로 접근을 했지만 이제 손실권에 있고 단타를 뭐 단기주를 접근하더라도 이런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연저점을 갔다 그러면 당연히 좀 걱정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충분히 실적 호전세를 보이고 있고 뭔가 제품 라인업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장 이제 내년만 놓고 보면 정부 정책 수혜 알뜰폰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장은 손실권에 있더라도 우리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